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입니다. 자, 경매 막 시작하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시죠? 특히 이제 막 경매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들로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51기 지금 한창 공부하고 계시는 즐거운 경매 멤버이신 센티님이 주신 질문들인데요. 질문을 그냥 쫙 올려주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천안에 있는 물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집주인이 산다라는 뜻이에요.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채무자 소유, 뭐 이렇게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임차인이 없이 집주인이 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임차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임차인 아니죠. 전입하지 않았으니까 임차인이 아닙니다. 김해에 있는 물건이고요. 신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매각 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 내역 없습니다. 예, 집주인 산다는 뜻이에요. 누가 사는지 딱히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임차인이 없으면 집주인이 살거나 공실이겠죠. 자, 경주에 있는 물건이고요. 불허가가 한 번 났네요. 이렇게 불허가가 한 번 난 물건은 왜 불허가가 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불허가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혹은 법원. 법원에서 절차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낙찰을 불허합니다라고 불허가를 내기도 하고요. 혹은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법원의 치명적인 실수로 꼭 알려줘야 될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서 낙찰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때 불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채무자, 그러니까 집 주인이 이 경매를 취소해 달라고 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죠. 여기서는 날짜를 보세요. 12월 21일 같은 날짜네요. 결정 기일에 매각 결정 기일은 낙찰되고 일주일 이후에 매각 결정 기일이 나눴는데 당일날 채무자금 소유자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법원이 보기에 합당하다 했기 때문에 불허가가 난 물건입니다. 근데 결국은 또 다시 물건이 나왔네요. 또 이 물건이요. 자, 여기 임차인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김땡땡님의 진술을 참조하여 임대차 관계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진술을 참조했군요.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건에 대한 실제 임대차 권리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전입을 해야 되고요. 대항력이 있건 없건 전입하지 않고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겠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배당 못 받습니다. 배당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임차인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혹은 주택임차권. 소액이긴 하지만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 전입과 배당이 없기 때문에 배당 이 사람이 진짜로 500만 원을 냈다 하더라도 전입을 유지했어야 되는 거죠.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임대업자 등록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 대장에 미등재 상태로 현재 임시사용 승인으로 조사됩니다. 자, 이 물건 번호가 지금 1번이고요. 여러 개의 물건이 나왔을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한 동에 있는 물건 여러 동이네요. 근데 이 집 하나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동 전체가 그럴 거고요. 이 물건은 작업이 필요하겠죠. 작업이라는 건 낙찰 받고 나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지자체의 담당자한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물건 하나만 낙찰받아서 하기 굉장히 곤란하다. 전체 물건 한꺼번에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물건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질문. 공시지가. 공시지가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제 공시지가가, 공시는 나라에서 이러이러 가격입니다 라고 공시하는 거고요. 공시지가 열람하는 사이트 있어요. 주소 치면 나옵니다. 거기서 공시지가 확인하시면 돼요.
관련 사건, 이 물건이 경매에 나오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소송이나 압류 물건으로 경매에 나오려면 이 압류로 인해서 이 집이 경매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떤 공증 서류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소송을 거쳤을 거고요. 또 어떤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에 관련된 사건이 있다. 근데 그게 소유권을 다투는 것만 아니면, 현재도 소유권을 다투는 것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소유권을 다투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관련 사건, 지금까지 이 경매가 나오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또 공동담보라는 거, 이 물건 하나만 담보로 잡은 게 아니고요. 다른 물건도 같이 잡았어요. 5개의 물건을 한꺼번에 사면서 얘를 그냥 대출 하나로 이루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 하나하나에는 공동담보라고 기재가 되죠.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나 회사일 경우 주의할 점, 임금 채권을 주의하셔야 돼요. 단체나 회사일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요. 정말 직원들이 많은 회사에서 임금 채권이 들어오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그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게 되죠. 그 외의 것들은 별거 없고요. 지금 또 주식회사 해서 법인으로 낙찰받는 분들은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거래가가 감정가보다 낮은 물건은 입찰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감정가는 항상 시세보다 살짝 업하는 게 보통인데요. 지금처럼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때는 이전에 6개월 전에 감정가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신권에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보통 그냥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가가 시세보다 살짝 높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유찰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입찰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매를 막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어요. 이런 용어들 좀 익숙하지 않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